엔드노트가 가장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이제 논문을 쓸 때 각주와 비블리오그래피, 레퍼런스 뒤에 참고 문헌을 원하는 스타일로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개인 서지 정보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용과 또 설치용, 유료 버전과 온라인용,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고 무료 버전은 웹을 기반으로 해서 크롬이라든가 익스플로러라든가 그런 웹을 기반으로 해서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버전이 엔드노트 웹입니다. 물론 다른 이메일로 또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서지 정보는 이제 유료 버전은 무제한으로 저장이 되는데 무료 버전은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용량이 무료 버전 같은 경우 2기가까지 용량을 첨부할 수 있고 이제 유료 버전은 무제한으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PDF도 첨부는 할 수 있어요. 무료 버전도 첨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바로 서지 정보를 보면서 PDF 내용을 보는 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볼 수가 있고 무료 버전은 첨부는 가능하지만 그걸 보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엔드노트 20 설치 버전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워드와 이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워드에서 논문을 작성하다가 참조 탭에서 주석 달기를 클릭하면 풋노트가 달리고 거기에 1번 번호에 마우스가 깜빡일 때 엔드노트 탭으로 가서 고트 엔드노트 하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미리 수집했던 서지 정보 중에서 내가 인용했던 서지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풋노트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일은 스타일 란에 보통 이제 투라비안 방식 9번째가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그 투라비안 방식으로 스타일을 정하고 이제 바로 삽입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투라비안 방식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맨 뒤에 참고 문헌에도 투라비안 방식으로 붙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수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 책에서 어떤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다라는 것만. 이제 구글에서 엔드노트 웹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저렇게 myendnoteweb.com이라는 그 이메일 그 링크 URL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이제 처음에 리지스트를 하는 거죠.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기록해서 리지스트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쓰고 이제 패스워드 2번 똑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방지학에서 이렇게 JZW 저렇게 있는 거는 이제 뭐 로봇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에 있는 문자를 써주고 레지스터를 눌러주면 여러분이 엔드노트 웹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엔드노트 웹을 치면 이제 그 자기가 처음에 레지스터 했던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기록하면 처음 페이지로 이제 크롬이라든가 익스플로러 여러분이 쓰는 그 웹브라우저에서 그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항상 여러분이 가입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어디에다 메모를 하시던가 아니면 구글에다가 그걸 저장을 시키던가 해서 다음에 로그인할 때 패스워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억하시 이제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첫 화면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엔드노트 무료 버전에 이제 웹 버전, 무료 버전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서지 정보가 없죠. 지난번에 한번 테스트하느라고 밑에 공유하는 그룹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은 처음 로그인을 하면 저 밑에 공유한 그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서지 정보도 제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엔드노트 웹이라는 것입니다. 무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서지 정보를 찾아서 이제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논문에서 쓰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거를 오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그 다운로드에 보면 Cite while you write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MS 워드의 애드온으로 탭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이제 운영 체제가 윈도우인 경우는 윈도우용을 다운로드 받고, 여기 여러분이 맥킨토시를 쓰면은, 애플 컴퓨터를 쓰면 맥킨토시용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것을 설치하실 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하실 때는 워드 프로그램을 닫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드의 애드온이 되기 때문에 워드가 열려 있으면 그 설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그 Cite while you write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설치할 때는 워드를 꼭 닫으시고 그것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깔아주면, 워드를 실행하면 거기에 이제 엔드노트라는 탭이 하나가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엔드노트 웹 버전과 내가 워드가 연계가 돼서, 연동이 돼서 서지 정보를 이제 워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Cite while you write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유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설치되면서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자동으로 워드에 설치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웹 버전이기,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요거를 꼭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해야지 됩니다. 요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탭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서트 사이테이션, 고트 엔드노트 온라인 사이테이션. 여기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그냥 고트 엔드노트라고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고 웹상으로 무료 버전으로 하면 고트 엔드노트 온라인 해가지고 요걸 누르면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이라든가 엑스플로러에서 그 나의 그 마이 엔드노트 웹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엔드노트 웹을 검색 후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기록하고, 이메일에서 본인 확인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웹에서 이 가입한 웹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그 워드 엔드노트 탭에서 엔드노트 보면은 그 프리퍼런스가 있거든요. 이게 설정을 변경해 주는 건데, 엔드노트 프리퍼런스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뜨면서 그 창에 보면 제너럴 키보드 있고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 또 탭이 있거든요. 네모난 창 안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세 번째 있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뜨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싱크가 되는 내 엔드노트 웹에 싱크가 되는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레지스터 했을 때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여기에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워드에 애드온된 이 엔드노트와 내 웹브라우저 상의 엔드노트 웹과 연동이 되면서 이제 엔드노트 웹에서 서지 정보를 관리했던 것을 워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이 패스워드와 또 이메일 주소가 똑같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제 여러분이 워드에서 엔드노트를 쓸 수 있게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웹 버전으로 가시면 서지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동으로 내가 문헌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오기 힘든 자료,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룰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외부 서치 엔진에서 문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스콜라라든가 RISS, DPP야 뭐 이런 데서 KISS 이런 외부 서치 프로그램에서 이제 엔드노트 문헌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그 엔드노트 웹을 여러분이 레지스터해서 로그인을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서지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내가 논문을 쓰면서 필요한 이제 서지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쓰고 있는 논문에서 내가 사용했던 책들을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엔더노트 웹 자체 내에서 서치 엔진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이용해서 외부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수집에서 여러분이 수집을 누르면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뜨거든요. 온라인 검색. 그래서 온라인 검색을 여러분이 누르시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1단계 해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그 필드 선택하는 창이 있고, 밑에 이제 연결이라는 파란색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누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은 이제 4가지인데, 뭐 JISC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Library of Congress, 그다음에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그다음에 PubMed, 이렇게 4가지입니다. 유료 버전은 한 630개가 돼요.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수 있는 게. 근데 무료 버전은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대부분 다른 것들은 의학 관련된 연구물들을 찾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고요. 우리가 그래도 쓸만한 것은 미국 국회 도서관이에요. Library of Congress가 이제 미국 국회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한글 책보다는 이제 영어 원서로 된 책들을 서치할 때 이제 이 엔진을 쓰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이 Library of Congres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회 도서관에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을 누르시면 이제 이 엔드노트 웹과 그 데이터베이스 국회 도서관, 미국 국회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시켜요.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이런 창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네모난 칸이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옆에 보면은 필드 창이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자라든가 출판 연도, 제목, 혹은 뭐 ISBN 넘버라든가 출판사, 그다음에 출판 지역,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찾고 있는 정보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저자다. 그러면 저자를 선택하시고 그 네모칸에다가 저자 이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뭐 여러 칸이 있는 거는 여러 개를 뭐 조합해서 더 자세하게 찾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키워드를 쓴다거나 미션이라든가 뭐 키워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저자의 책을 찾는다거나 그럴 땐 그 앞에 네모칸에다가 저자 뒤에는 저자를 선택하고,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를 선택하고 영어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앞에서 미국 국회 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돼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서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적어 놓은 거를 서치를 해서 그 키워드가 있는 것들을 이제 리스트를 쭉 이제 불러들여 옵니다.
엔드노트 웹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서정보는 저는 이제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유료 버전과 이 웹과 이게 싱크가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렇게 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저는 서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시연해 드리면, 수집을 누르면은 이렇게 뜨죠. 1단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즐겨찾기로 해놨어요. 근데 즐겨찾기 엄청나게 많죠. 이게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무료 버전은 아까 4가지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웹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되게 많이 630개 정도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들만 즐겨찾기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무료 버전은 4가지에서 국회 도서관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국회 도서관이라고 치면 그걸 연결하면 이제 거기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널드 앤더슨 맥가브란에 대해서 치고, 여기는 뭐 애니필드 하면은 뭐 어떤 뭐 책 제목이든 저자든 뭐 내용이든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쓴 글이 있으면 무조건 보여달라는 거고, 만약에 저자만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쓴 것만 찾고 싶다 그러면 저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자를 해서 검색을 누르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6개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전 선택했는데 지금 26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서지 정보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국회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 오브 컨그레스에서 선택하고 어떤 키워드, 뭐 저자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넣고 이제 검색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서지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가져오려면 여기 전체를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그룹에 추가, 이제 그룹을 저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이 많은데, 여러분은 그룹이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지정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제 그게 여러분의 엔드노트 웹에 여러분의 서지 정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다 제가 이미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가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정보가 이거다. 이렇게 2개만 가져온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룹에서, 이거는 위에 있는 거 여러분이 무시하세요.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룹이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미지정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어쨌든 여러분의 엔드노트 웹에, 여러분 개인적인 웹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서지 정보가 카피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온 서지 정보를 이제 워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단계에서 내가 연결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국회 도서관, 그거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몇 가지 네모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키워드를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국회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서지 정보를 선택을 하고, 아니면 전체 다 할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 그룹에 네모칸을 열어서 미지정 거기다가 치면 이제 여기에 선택한 서지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0으로 제로였지만 이제 서지 정보를 여러분이 두 권을 선택했다 그러면 2권이 여러분의 엔드노트 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모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룹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지정으로 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서지 정보는 워드에서 논문을 쓸 때 주석 달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로
서정보 수집을 두 번째 방법은 수동으로 문헌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수집을 누르면 첫 번째가 온라인 검색이고 그 두 번째가 새 문헌이라는 그거를 클릭하시면 새 문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새 문헌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서지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 여러 빈 필드들이 칸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문헌 유형이라고 처음에 있어요. 거기에 필드를 삼각형을 딱 눌러주면 쭉 이렇게 조그만 창이 열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서지 정보를 만드는 유형이 뭔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블로그, 북, 책, 혹은 뭐 논문, 혹은 웹페이지, 아니면 unpublished work. 만약에 강의안 같은 거는 출판되지 않은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unpublished book이라고 work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북이나 책이나 저널 아티클 혹은 thesis, 논문, 아니면 웹페이지, 아니면 unpublished work 이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 필드 창을 열어보면 쭉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 요 관련된 그 유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그 밑에 그거에 따라서 그 밑에 정보를 입력하는 난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직접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강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논문에다가 이제 참고문헌으로 썼다면 이제 거기에 맞게 중요한 꼭 들어가야 될 입력해야 될 정보는 이제 저자명,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출판사, 그리고 출판 도시,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웹인 경우는 이제 액세스 날짜, 내가 그거를 언제 클릭해서 봤느냐, 액세스 날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RL,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 나중에 아웃풋으로 만약에 토라비안 방식으로 아웃풋을 한다라고 스타일을 정해주면 이 정보를 그 토라비안 방식에 맞게 이제 배열을 해줘요. 엔드노트에서 자동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직접 정보를 입력할 때 저자명을 입력할 때는 영어 이름 같은 경우는 last name을 쓰고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first name을 씁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꼭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글 이름은 그냥 뭐 정용함이면은 그거는 굳이 이렇게 구별할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 이름들은 뭐 대부분 세 글자나 네 글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써도 상관없는데 영어 이름 같은 경우는 반드시 last name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first name을 이렇게 써서 그 순서를 여러분이 꼭 지켜 주셔야지 엔드노트가 투라비안 방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출력을 해줄 때 풋노트 달 때는 이제 first name을 쓰고 last name을 나중에 써요. 근데 비블리오그래피 달 때는 first name이 먼저 나오고 last name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first name 순서대로 써요. 영어가. 그러니까 그게 룰이 맞춰줘야지 얘가 엔드노트가 그 투라비안 방식대로 풋노트와 비블리오그래피를 달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한국 이름은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책의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럼 어떻게 입력하느냐라고 했을 때 줄을 바꿔서 한 줄에 한 명씩 기록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과 first name, last name은 그 룰에 맞춰서 해서 항상 옆에다 콤마 치고 옆에다 쓰는 게 아니고요. 항상 엔터를 치고 한 줄을 바꿔서 한 사람이 한 줄에만 한 사람씩.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면 두 줄이죠. 세 사람일 땐 세 줄, 네 사람일 땐 네 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저자명을 넣을 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문헌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외부 서치 엔진에서 가져온 서지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서지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그거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번역자를 저자 자리에다가 넣는 서지 정보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저자에서 그걸 잘라내서 번역자는 트랜슬레이터, 번역자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다가 이름을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정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가져온 서지 정보가 100%다 옳은 건 아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거, 특히나 이제 한글 서지 정보일 경우. 외국 서지 정보는 대부분 맞는데, 특별히 이제 한글에서 그런 잘못된 서지 정보가 있는 것이 종종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번역자를 저자에다가 같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RISS나 DPPI 이런 데서 가져온 서지 정보를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 이제 저장하는 게 있어요. 저장하면 여러분 엔더노트 웹에 여러분 서지 정보에 내가 직접 입력한 서지 정보가 세이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지 정보가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됐으면 워드로 여러분이 쓰다가 그거를 불러들여서 이제 풋노트로 달 수가 있습니다. 풋노트 다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다시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지 정보를 가져오고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외부에서 문헌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유료 버전이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더 쉽게 외부에서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한글 서지 정보를 가져올 때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RISS나 DPPR 그리고 KISS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지 정보 파일을 바로 여기에서 불러들여서 이제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져오기 옵션에 보면 네 가지 형식이 있어요. 엔드노트 임포트, 그다음에 펀메드, 레프만, RIS, 월드 캐시라 OCLC. 그러니까 서지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형식이 그 서지 정보의 형식, 파일 형식이 그러니까 확장자라고 그러죠, 보통. 확장자 형식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RIS, DPPR는 RIS 방식,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 RISS에서 가져온, DPPR에서 가져온 그 서지 정보는 그 여기서 파일을 그 가져오기 옵션을 선택할 때 레프만 RIS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지정으로 선택을 하시면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지 정보를 여러분의 개인 엔드노트 웹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기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헷갈리실 텐데 제가 이제 시연을 해 드릴게요. 먼저 RISS에서 이제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엔드노트 웹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는 닫지 마시고 서지 정보에서 RISS를 선택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국내 학술 논문이 있고 학위 논문이 있고 단행본도 있고 학술지도 있고 다양한 이제 교회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뜬 거를 보게 돼요. 굉장히 많죠. 국내 학술지는 2,300종, 학위 논문이 7,000종. 교회 성장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단행본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게요. 교회 성장과 캐리그마 설교 이종표 목사님이 쓴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내보내기. 첫 번째,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떠요. 서지 정보 내보내기, 익스포트 이런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엔드노트라는 게 있죠. 엔드노트, 맨들레이 뭐 이런 저기 서지 정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엔드노트 형식으로 나는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이게 이제 다운로드가 받아졌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받아졌거든요. 보통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윈도우,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저 서지 정보가 그 다운로드 방에 이제 자동으로 다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엔드노트 웹으로 와서 엔드노트 웹에서 이제 수집, 문헌 가져오기 세 번째 요거를 클릭합니다. 선택은 아까 제가 이중표 목사님 그 책을 다운로드 방에 다운이 됐죠. 그 파일을 찾아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 선택을 누르면 이제 창이 열리겠죠. 선택하도록. 그래서 다운로드 방에서 받은 파일이 My Cabinet Text Data 하고 확장자가 RIS예요. RIS.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선택을 하셔서 열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가져오기 옵션을 누르면 이제 이 즐겨찾기 선택 보면 즐겨찾기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4개밖에 없을 거예요. 가져오기 옵션을 다운로드 받은 확장자가 뭔지를 보시고 근데 이제 RISS나 DPPR은 요 RIS입니다. REF는 RIS 요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은 이제 그룹을 제가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미지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레코더를 가져오는 중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 문헌으로 가면 표 여기 있죠. 요거를 가져온 거죠. 요 서정보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서정보에서 뭔가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빈 필드 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그 비어있는 필드를 수정하거나 이제 첨가하거나 할 수 있는 란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URL은 이거 사실 이렇게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이게 그 URL이 투라비안 8번째 판에서는 URL을 풋노트에 달지 않게 돼 있는데 참고한 URL이 9번째 판부터는 이게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정보인데 그게 붙게 되니까 다시 한번 작업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URL을 이거를 지워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또 이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라내서 이제 메모 같은 데다 이런 데다 그냥 저장을 하면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이 저장됐습니다. 빈필드 이렇게 숨기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풋노트가 달면은 저희 RIS 정보가 이제 나타나지 않게 제가 그 수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문헌이 외부에서 가져왔더라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정을 또 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RIS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제가 시연해 드렸어요. 자, 파워포인트로 다시 공유를 옮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RIS에서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내보내기 창에서 형태를 엔드노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엔드노트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내보내기 하면 서지 정보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RIS에서는 무조건 다운된 서지 정보의 확장자는 RIS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선택할 때, 형식을 선택할 때 RIS를 선택하고 서지 정보를 가져오면 됩니다. DPPR에서 정보 가져오기. DPPR도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시면, DPPR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인용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이런 창이 생겨요. 인용이라는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엔드노트를 클릭하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검색했던 서지 정보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역시 DPPR에서 다운로드 받은 확장자도 RIS예요. 그래서 엔드노트 웹에서 그 형식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RIS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파일은 자동으로 여러분의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파일을 찾을 때는 여러분이 파일 선택할 때 다운로드 방 안에 들어가셔서 가장 최근에 다운로드 받은 거를 선택하시면 이제 그 파일이 서지 정보 다운로드 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가져오기 미지정에다 선택해서 가져오기 선택을 하면 여러분의 라이브러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시연은 안 해드려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제가 시연은 안 해드리는데 비슷해요. 그 RISS랑. 자, 그 다음에는 스콜라에서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글이나 뭐 영어나 자료들이 구글 스콜라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연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엔드노트 구글 스콜라에서 엔드노트 서지 정보를 가져오려면 먼저 여러분이 구글의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글 스콜라를 가서 구글에서 여러분 스콜라 치면은 이렇게 학술 검색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학술 검색용 서치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오래 전부터 구글에서는 이렇게 학술적인 검색을 할 수 있는 전용 서치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키워드나 뭐 저자나 책명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엔드노트를 여러분이 그 서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 그 맨 왼쪽에 보면은 삼각형 석삼자 있어요. 석삼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일종의 설정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맨 끝에 가면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설정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 설정되는 페이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페이지 수당 검색 결과를 10줄, 10개로 해라. 뭐 이건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요 설정란에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학술 검색에서 설정을 여러분이 먼저 엔드노트 서지 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 엔드노트를 설정해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이 구글 학술 검색 스콜라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그 서지 정보에 관련된 엔드노트 내보내기라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를 안 해주면은 엔드노트 내보내기라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꼭 먼저 이거를 설정을 변경을 해 주셔야지 엔드노트에서 예를 들어 도널드 맥가브란을 검색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6120개 키워드로 이제 도널드 맥가브라는 키워드를 썼더니 구글 학술 검색에서 6120개가 검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PDF 파일도 원문도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라는 게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Lenny, not so fresh. We eat.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한 권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르면 이제 바로 다운이 됩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다운이 돼서 스콜라라고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 권을 한꺼번에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는 바로 안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저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별이 있어요. 별표를 이렇게 찍으면 이런 게 라이브러리 저장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 서재를 구글의 스콜라에서도 내 서재를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로그인이 된 상태여야 되겠죠. 여러분 이름으로 구글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는 이게 폴더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새로 만들게 하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폴더에 맞게 내가 어느 위치에다 저장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메카브란이라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별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자기 로고 밑에 보면 내 프로필이 있고 내 서재라는 게 있어요. 별표 있어. 그래서 그걸 눌러주면 내 서재를 눌러주면 아까 제가 앞에다가 별표를 했었던 내 서재 별표를 했었던 것들의 서지 정보가 이렇게 쭉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가브란의 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던 서지 정보들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전체를 다 내가 서지 정보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뒤에 뭐 엔드노트 내보내기 이런 게 없죠. 대신에 맨 위에 보면 모드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모드 내보내기.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엔드노트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눌러주면 또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서지 정보가 이제 한 파일에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로 다운이 되는데요. 이제 이 확장자는 이제 엔드노트 임포트예요. 이 확장자는 구글에서 보내주는 파일의 확장자는 아까 그 RISS나 DPPR 같은 데서는 RIS라는 확장자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구글 스콜라에서는 엔드노트 임포트라는 확장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불러드리려면 제 엔드노트 웹에 그거를 불러드리기 위해서는 수집에서 문헌 가져오기 누르고 문헌 가져오기에서 파일 선택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해서 이제 사이테이션 요게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있는 서지 정보고요. 요거는 한 권 내가 서지 정보 다운로드. 요거를 선택하면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이거는 이제 내 서재에 여러 권의 서지 정보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에서는 아까 형식에서 이것도 없네요. 이거 엔드노트 2로 시작되겠죠. 엔드노트니까. 엔드노트 임포트. 여러분은 이거는 이제 무료 버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드노트 임포트를 선택하시고 받는 사람은 이건 저는 이제 그룹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만 여러분은 미지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미지정하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그 서지 정보, 아까 내 서재에 있었던 서지 정보들이 다 불러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미
여러 가지가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섞일 것 같아서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가져오기 누르면 이제 내 문헌에 여러 가지로 지금 미지정의 막 이게 한꺼번에 저기 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서지 정보가 웹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 권이 아마 한꺼번에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다. 네.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서지 정보를 외부에서 특별히 구글 스콜라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시연해 드리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글 스콜라에서 일단은 이제 서지 정보 엔드노트로 설정을 변경해 놓고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글 스콜라에서 서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검색된 서지 정보 하단에 엔드노트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한 권의 책은 여러분이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의 서지 정보가 파일 다운로드 후에 구글 스콜라에서 다운된 그 파일 종류는 엔드노트 임포트 포맷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연결하면 이제 개인 라이브러리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글 스콜라에서 이제 여러 권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법은 이제 앞에 저장이라고 하는 별 표시가 비어 있지만 여러분이 클릭하면 표시가 이제 채워져요, 색깔로. 그러면서 여러 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서재라는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내가 그 빨간색 별 표시를 선택했던 것들이 내 서재 안에 다 여러 권의 책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상단에 이제 보면 모두 내보내기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엔드노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게 전체가 서지 정보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선택하는 옵션은 가져가기 옵션은 엔드노트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 미지정으로 해서 불러드리면 저기 있는 서지 정보들이 다 여러분의 엔드노트 웹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것,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논문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쓰는 논문에 내가 사용하는 서지 정보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책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혹은 내가 직접 입력해서 서지 정보를 미리미리 여러분이 엔드노트 웹에서 그렇게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그 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엔드노트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이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엔드노트 자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 국회 도서관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이제 서지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그래서 저장해서 내가 만드는 방법. 그거는 그 룰만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돼요. 저자 같은 경우는 이제 last name 쓰고 콤마 쓰고 first name 쓰고 그다음에 여러 명일 때는 한 칸 줄마다 하나씩 하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들만 입력해 놓고 저장을 해 놓으면 여러분이 서지 정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 문서 같은 경우는 RISS나 DPP와 KISS 이런 데서 이제 거기에 보면 다 그렇게 엔드노트로 내보내는 옵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로 보내기 해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그 엔드노트 웹에 가서 그거를 불러드리고 또 그 형식, 포맷의 형식이 뭔지만 맞춰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 미지정 내 엔드노트 웹으로 이제 연결해 주면 그 서지 정보가 다운로드 받은 서지 정보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서지 정보를 외부에서 혹은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가져온 서지 정보를 그러면 워드에서 어떻게 주석을 달 것인가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서지 정보를 그렇게 해서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논문을 쓰다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워드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미주장신에서 쓰는 논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템플릿에서 논문을 쓰다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목차가 다 생성돼 이게 템플릿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 같은 것도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템플릿이 돼 있으면. 그래서 서론에 가서 이름 적고 뭐 1차 소제목 다 적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여기 풋노트를 단다 그러면 참조해서 각주 삽입을 누르면 여기 풋노트가 달리죠. 1번이라고. 그리고 커서가 깜빡거릴 때 엔드노트 탭으로 가셔서 여기서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열리거든요. 열린 창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자가 있고 출판 연도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자에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저자를 도날드라고 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내 서지 정보, 엔드노트 웹에 있는 서지 정보에서 도날드라고 하는 저자명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찾아라 라고 find를 누르면 이제 쭉 이게 이제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엔드노트 웹 내가 관리해 놓은 서지 정보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연동이 되는 이유는 아까 프리퍼런스에서 그 엔드노트 웹과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그거를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지 정보를 관리했던 것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책 제목이나 이런 거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거는 요거다. How to grow a church. 처치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요걸 선택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자세한 정보들이 좀 나와 있죠. 이렇게 책이고 도널드 맥가브라는 책이고 1973년도 출판됐고 이런 것들이 기본 정보들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서트 누르면 이렇게 투라비안 방식으로 붙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스타일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제 몇 개 없지만은 이건 더 가져올 수 있어요. Select another style. 근데 지금 저는 투라비안 9제 방식. 여러분의 투라비안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Other Date하고 투라비안 9th하고 풋노트 두 가지 방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Other Date는 이거는 투라비안 방식이라도 내주 형식이 있고 풋노트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주라는 것은 문장 뒤에 괄호를 열고 저자,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형식이 아니고 내주가 아니라 풋노트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타일을 선택할 때는 투라비안 풋노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투라비안 풋노트. 그리고 다른 형식들은 셀렉트 어나더 하면은 지금 두 개만 돼 있지만은 그 여러 개를 더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
고트 온라인으로 해놔서 지금 설정이 적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어쨌든 일단은 붙이는 방법을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이게 투라비안 아웃판 최신 버전으로 그 룰에 맞춰서 풋노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 내가 몇 페이지에서 내가 인용을 했는 것만 확인하고, 그 페이지를 기록할 때는 요거 에디트 사이테이션을 눌러요.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 페이지 수가 기록하는 게 떠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책을 보니까 내가 23페이지에서 인용을 했다. 그럼 23페이지 쓰고 OK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23페이지가 붙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더 이상 내가 그 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신경 쓸 필요 없이 엔드노트가 알아서 투라비안 최신 아웃판 버전으로 얘가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판본이 바뀌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엔드노트가 알아서 그걸 다 업데이트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서지 정보 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엔드노트 웹에서 그 서지 정보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아웃풋 되는 스타일은 엔드노트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타일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스타일만 바꿔주면 그 형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논문을 쓸 때는 투라비안 방식을 쓰기 때문에 투라비안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면 이렇게 여기에 비빌로그래피가 맨 끝에 자동으로 투라비안 방식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풋노트 신경 쓸 필요 없고 뒤에 참고문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까지 쓰게 되면 이미 비빌로그래피는 완성이 된 거예요.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얼마나 이게 희소식입니까? 논문 쓰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있는데도 안 쓴다는 건, 이거는 정말 정말 최신의 아주 공격 무기가 있는데도 원신처럼 옛날 돌멩이 잡고 싸우겠다는 그 얘기예요. 이미 핵폭탄이 나오고 미사일이 나오고 막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도 안 쓰겠다라고 막 우기는 거는 진짜 그 정말 그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돌 던지고 돌도끼 던지고 이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거, 여러분은 PhD 과정이라는 것도 새로운 과정이잖아요. 새로운 과정에 대한 도전하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드노트? 이거 아무도 모르던데, 교수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던데,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몰라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시대에 모르는 이 정보라는 게 이게 생명이잖아요. 정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툴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지금 안 쓰고 근데 한국에서도 안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은 다 쓰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신학대나 이런 데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할수록 논문 쓰기가 더 어려워진다. 얼마나 그 교수님들도 머리 아프겠어요. 학생들 논문 지도할 때 이런 것까지 다 보려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했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지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입력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 논문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이렇게 워킹이 되지만, 유료 버전에서는 제가 유료 버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탭이 조금 달라지죠. 유료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탭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고트 엔드노트를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뜹니다. 독립적으로.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떠서 웹에서 하는 것에 이렇게, 웹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아주 쉽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PDF가 있는 버전은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되죠.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파일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룹핑 관련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무료 버전에서도 그룹핑이 쉽게 됩니다. 그룹핑이. 근데 이제 외부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일들,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훨씬 이제 이제 유료 버전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오늘은 제 시간이 이 정도 해서 여러분 무료 버전을 쓸 수 있는 버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업 강의는 이 정도에서 하고, 제가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죠. 워드에서 엔드노트 앱으로 주석 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익히시면 이제 구입을 안 하셨더라도 제가 이제 무료 버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원하는 책을 외부에서 이제 불러들여 오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직접 서지 정보를 만드는 것, 이런 거를 웹상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해 보시고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